사주에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참 한때 한방 튀긴다 해서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죠? 한때는 우리가 옛날에는 주식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유행했던 게 88년도 이때 되면 그때 이제 부동산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결국은 주위에서 보면 내가 노력해서 벌어지 않는 돈은 그런 사람들 보면 돈을 막 좋은 차에 막 좋은 집에 막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알뜰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게 자기 재산인데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코인이다 주식이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단타로 뭐 하는 거 있죠. 외국 주식 투자 이런 거 예, 그런 걸 하는데 정말 차분하게 자기 용돈만 벌어 써야 되겠다. 뭐 애들 기저값이라도 벌어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은 용돈은 벌어 써요. 그런 거는. 그런데 한 방 튀기겠다. 그 몇천, 뭐 한 3천 넣고 또 조금 벌어지면 또 어디 다른 데 투자해서 앞으로 택시 따지니까 요거 한두 번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사람 돈 끌어들여서 뭐 5천, 1억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위에서 봤을 때 90% 이상 실패해요. 그리고 지금 흔히 방송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개인이 해가지고는 승부가 없고 정말 위에서 조작하는 사람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개인들은 될 수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왜? 노름에 손 못 대고 그죠? 노름하는 사람 뭐 손가락을 잘라도 굳이 해야 된다. 나는 그래도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 실제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집 팔아가지고 거기 넣어놓고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밑에 내리막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유형이냐면 사주에 상관이 왕한 사람들은 딱 자기 운이 딱 맞아떨어지면 돈은 벌어요. 그 다음에 또 편재 운이 온 사람들, 편재는 생각지 않게 목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를 때 한두 번씩 하고 단기간으로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도 내 돈만 넣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친척도 돈 해가지고 아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노름이 그렇잖아요. 본전 생각나고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정말 나중에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조금 참고로 머리가 좋고 상관이나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의사를 맡기면 돼요. 본인이 확실하게 한번 해봐라. 이런데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되는 사람들은 사주에 월급쟁이 사주 있죠. 정관이라든지 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수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사고가 바르고 점잖하고 얌전하고 이런 그런 아주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간접 투자를 해요. 또 나는 직접 못하고 그죠? 커미션 주고 내가 야 이거 얼마 투자할 테니까 니 나한테 얼마만 더 이러면서 몽땅 잃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사주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걸 주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말려주는 게 좋아요. 사주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왜 옛날 팔자 도둑은 없다 했잖아 어른들이. 그래서 자기 사주 그릇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뭐 커피숍이 잘 된다면 우르르 커피숍 생기고 김밥집 잘 된다면 김밥집 우르르 생기고 요즘 주식회가 누가 옆에서 돈 벌었다 하니까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우르르 자기 어떤 경제관념이나 자기 주체성이 전혀 없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잘 될 줄 알고 그쪽으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몰려가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좋으면 좋은데 나쁘면 자기 혼자만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죠? 친척들 돈 끌어들였지. 그 다음에 또 말로가 또 내가 뭐 자살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 주위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몇 명이 평생을 고민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식 투자나 어디 투자나 코인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실수요자인데 그죠? 그건 투자라고 볼 수 없어요. 이왕이면 내가 집을 사가져 갔을 때 오르면 더 좋고 적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죠? 그것도 구분 지어서 집을 사야 되는지 건물을 사야 되는지 땅을 사야 되는지 우리가 땅 사면 다 부자인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상담을 오면 이래요. 왜 다른 사람은 땅을 구입을 했을 때 부자가 되는데 나는 땅만 사면 그 땅이 내리느냐 물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땅을 샀는데 거기에 다른 민간 아파트가 들어온 보상을 엄청 받죠. 나라에서 주공을 짓는다고, 주공은 만약에 시세가 2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시세가 20만 원이면 주공에서 보상받는 건 7, 8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자기가 산 가격에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가 땅 투기하고 안 맞는 거지. 그죠? 나하고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거는 조금 고집을 부리지 말고 조금 참고를 해서 가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데 경제권이나 뭐 이런 게, 경제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막 1년 벌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죠? 차라리 좋은 일이나 하면 좋은 일에 썼다고는 하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병을, 마음의 병을, 1억을 잃었으면요, 한 5억 정도 마음의 병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폐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많이 참고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문서운요? 문서운. 문서, 이제 집을 살 때 보통 보면 뭐 공동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은 단독 명의로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동 명의로 해요. 맞벌이를 하는데. 근데 참 묘한 게 어쩔 수 없이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운이 있어요. 운이 있어요. 그럴 때 고집을 부리고 내가 혼자 단독 명의로 했다. 그럼 결국은 그 문서가 내게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그 운은 언제냐면 편의 눈이 들어왔을 때 문서를 잡잖아요. 결국은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정상적으로 정관이나 인수운이 올 때 나 앞으로 개인 명의로 하라 이렇게 돌려주는데, 묘하게 주위에서 이래 보면 편의 눈이 들어왔는데 저거를 꼭 놓치기 싫다 이랬을 때는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동생 돈하고 합쳐서 공동 명의로 해놓자,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그리고 사주 자체에 내가 정관이나 인수가 없는데 뭐 편인이 있다 이랬을 때는 사실은 결국 자기 단독 명의는 거의 없어요. 공동 명의로. 부모가 재산을 줘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재산을 줘도 부모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너하고 나하고 공동 명의로 해놓자. 주위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 문서를 잡을 때 야, 내가 뭐 엄마가 뭐 우리 부모님이 잘 사니까 너 아파트 하나 해줄게 이러면 단독 명의로 받을 운이 되면은 받고, 아니면은 그래 어느 시점까지는 혹시나 이게 뭐 대출 받고 다른 짓을 할까봐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운이나 자기 문서 운이나 따라서 그대로 따라주면 돼요. 근데 사람은 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명의로 하면 권리주장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산다 이래서 부부간에도 뭐 남편이 조금 약하다 이러면은 그 뭐 부인 앞으로 다 해놓고, 남편은 나중에는 뭐 그냥 뭐 살다가 잘못하니까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고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에 보면 운에 따라서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래 하면 되는데, 그걸 말고 욕심을 부렸을 때는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욕심 부린 만큼 자기가 굉장히 근심을 안고 가더라고. 그래서 자기 그릇대로, 자기 운대로. 근데 편히 논일 때는 어쨌든 공동 명의로 사지게 되고 공동 명의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지. 예, 그게 운이 참 묘한 거더라고.